이렇게 저는 미분양을 좀 보기 시작을 했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 25 년부터, 지금 25 년이니까 25 년부터 2-3 년간 신축 물량이 줄어들고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최근 지방 아파트 관련해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이런 기사들 때문에 정말 멸망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멸망한다라고 생각하시듯이 뭐 지방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도 가끔씩 얘기를 하면 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투자를 왜 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제 저는 경매 관점에서 지방 아파트 투자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영상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방의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라는 기사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보고 돈을 벌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 생각을,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 보면 전부 수도권 이야기들입니다. 9월 7일 대책 이후로 정부가 수도권에만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고 대기업 건설사들도 서울과 인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모두가 수도권을 바라보고 모두가 수도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지방 아파트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과연 지방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없을까?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몰렸을 때보다 몰리지 않는 곳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사실 그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어떤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웃기웃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정부 규제에서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축제가 됐을 때 그곳에서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는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나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어떤 아파트들의 기회가 있진 않나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 내용들을 보면 지방의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경북 경산대 임지구, 울산 선바이지구, 춘천 다원지구 모두 사업 지연이 됐고 계약 해제, 주민 반발로 멈춰져 있습니다.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공공택지는 90곳 중에 80곳 이상이 아직 토지 조성 단계라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를 하고 있고, 언론들은 다 매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업계 부실 악화, 지방 악성 미분양 비중 80%. 듣기만 해도 불안한 단어들이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거리는 뉴스 기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곳에 투자했는데 그런 곳들,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자,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 경매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규제라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악재를 감안해서 살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내가 사는 가격에 입찰가를 선정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장점이 있는 게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미분양이 멈춘다라는 거는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곳으로. 공급이 멈춘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다시 오를 만한 기반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미분양을 좀 보기 시작을 했고, 생각을 한번 해 보면 25 년부터, 지금 25 년이니까 25 년부터 2-3 년간 신축 물량이 줄어들고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미분양도 많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28년도 이후에는 거의 물량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기존 아파트들이 신축 대체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 주변에 10년, 20년 된 아파트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경매로 싸게 샀다. 지금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사는 건 위험할 수가 있죠. 경매로 반드시 싸게 사야 돼요. 경매로 반드시 싸게 사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다가 공급 절벽 이후에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말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질릴 수도 있는데 매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 인구 이제 빠지고 수요가 줄여서 의미가 없다. 하지만 또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지방에도 여전히 산업단지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 대학원, 공무원, 실수요자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거래가 줄었을 뿐이지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만 살고 계신 분들 보면 뭐 정말 지방에는 그냥 말 타고 다니는 줄 알고 "거기 사람 살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부동산 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쁜 건 아니고 거기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남, 창원, 전북, 익산, 청북, 청주, 강원, 춘천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배우 수요가 꾸준히 있고 전세가율도 80에서 90%까지 달합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내가 경매로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전세를 끼고 보유하면서 대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경매 시장 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만 봐도 지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 말릴 거예요. 지방을 다 외면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경매잖아요. 경매 관점에서 우리가 낙찰가율을 좀 보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자 수도 줄고 경쟁이 약하니까 감정가 대비 막 70%, 60% 낙찰 받는 곳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막 10명, 20명씩 붙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5명, 4명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으니까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방 아파트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지방 경매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빠르게 4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끊긴 도심 주변 아파트를 좀 보세요. 신축이 없어지고 중고 아파트가 대체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광주 북구, 청주 흥덕, 창원 상남, 포항 남구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 그래도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입가의 대부분을 커버를 하니까 리스크가 적을 수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에서 80% 되는 아파트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그래도 70에서 80%는 되는 아파트들을 선점을 해라. 그리고 아무래도 세 번째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는 해도 단기 매도 전략이 첫 번째예요. 지방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명도, 리모델링, 매도 이 과정을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는 끝내보려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매수 후에 수리비와 명도비 포함해서 수도권 대비 자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단타를 쳐서 그 중간에 차익을 만들고 시드를 늘리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매의 절대 원칙, 불멸의 법칙, 시세보다 반드시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샀다라는 거는 부동산 경매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 재테크, 뭐 주식이 됐든 다른 부동산이 됐든 싼 거 같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샀답니다. 이 장점을 반드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장점을 반드시 살리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경매는 하면 안 됩니다. 경매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싸게 사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좀 마인드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좀 세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 내가 좀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좀 선점을 하고 좀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뿐이지 너무 막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싸게 사면 좋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기회가 있지? 그럼 내가 이 기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사서 판다라고 했을 때 양도세 혜택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도 다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레버리지도 다 쓸 수 있고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시드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본인만의 경험을 쌓으면서 시드를 많이 늘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분양 났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을 좀 더 눈여겨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물건들이 나왔나 경매로,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싸게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용기가 좀 생기고 그런 용기들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남들과 다르게 보는 시각을 키워보는 게 경매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지방 빌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분 투자하지 마시고, 상가하지 마시고, 토지하지 마시고, 초보자 입장에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